안녕하십니까, 백산입니다. 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자축월의 경신금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축월의 경신금은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해자축월의 경신금은 이 냉기로 인해서 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을 필요로 합니다. 여름의 경신금이라면 화기로 인해서 금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겨울은 당연히 불을 필요로 합니다. A명조에서는 해월의 경금이 연간의 정화를 얻고 있습니다. 일단은 희신보다도 용신이 있어준다는 게 아주 반갑습니다. 그러면 희신을 찾아보니까 시간에 을목이 있습니다. 음간인 정화와 음간인 을목이 아주 상생을 하기에 용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 정화와 을목의 중화용신인 정화와 을목의 공통의 뿌리가 되는, 즉 용신의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묘 사오미술입니다. 다행히 일지에 임목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자면은 만약에 이 임목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신금을 만난다면은 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연이나 시지에 또 다른 인묘, 사오미, 술, 오행 중에 하나 정도가 더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주 원국에 임목을 직접 충하는 글자가 없고, 그렇다면은 이 임목은 정화와 을목의 뿌리가 되어주기에는 일단은 충분합니다. 정화만 보고 을목만 본다면은 관과 재가 상생을 합니다. 그래서 목화 상생이지만은 전환하면은 재관 상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금이 없을 때 가장 편안한 재관 상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자리에 또 다른 병화나 또는 간목 또는 정화 또는 을목이 들어와서 천간 전체가 목화 오행으로만 구성된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재관 상생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인 무토와 기토가 올라와도 재관 상생의 격을 흐트려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월간의 신금이 해월에서 차가운 기운을 받고 천간에서 드러나 있는 이 신금이 을목을 언제든지 극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언제냐? 바로 이 정화가 신금을 화극금, 즉 화생금을 하지 않고 개수의 공격으로부터 그 용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때 신금은 그대로 을목을 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관 상생격이 되기 위해서는 한신인 무토기토까지는 괜찮지만은 경금이나 신금 또는 임수나 계수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온전한 재관 상생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주도 준 재관 상생격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쨌든 이 사주 원국이 용신과 희신을 갖추고 중화용신인 정화와 을목의 근을 두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화에 가까운 사주입니다. 대기업의 상당한 관리직의 직업을 갖고 있고 재테크도 아주 용이하게 해서 중부에 가까운 재산을 모았습니다. 가정에는 큰 무리가 없이 비교적 남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명조를 보시겠습니다. 축월에
경금은 아무래도 해월이나 자월보다는 더 추운 계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엄동설안의 초월의 경금이 역시 불을 필요로 합니다. 연간에 불이 있는 것은 반갑지만은 월간과 시간에 계수와 임수가 극을 하고 합거를 합니다. 굉장히 강한 수기가 축월에서 투출되어서 정관인 정화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화에 뿌리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뿌리를 찾아보니까 인묘 사오미술에 해당되는 오행 중에 연지의 사화와 시지의 오화가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아주 100번 좋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목오행이 없습니다. 섭토 속에 암장된 을목 외에는 목다운 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제사주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사주에서 목은 희신입니다. 희신이 없는 가운데 용신성 오행인 정화가 사화와 오화의 건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목이 밑에 하나쯤 깔려준다면은 정화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유리하냐? 식신과 상관의 공격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비록 정화의 뿌리인 사화와 오화가 있지만 아무래도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희신이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전형적인 상관, 경관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관의 아름다움을 쓰지 못하고 상관과 식신이 동시에 덮쳐서 관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 비명조의 사주의 주인공은 임진년과 계사년, 즉 사주 원국의 식신과 상관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겹쳐서 다시 식신과 상관의 운이 올 때 관이 완전히 무력하게 극을 당했습니다. 범죄를 폭행과 사기 등의 범죄를 지어서 짓고 도주 중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비록 지지에 든든한 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서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이 정도로 기구신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사실은 근이 있어도 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소한 차이가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해자축월의 경신금 일간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추운 계절에 경신금은 온기를 필요로 하고 그 온기를 생해주는 목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화상생, 달리 말하면은 사주의 목화가 떠서 재관이 상생하는 구도로 가기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명조처럼 용신이 하나만 있어도 불리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A명조는 용신과 희신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 글자의 뿌리가 일지에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묘 인월의 경신금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